네, 안녕하세요. 머리가 좀 흥그러졌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음, 자, 오늘도 리더십에 대하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 사람 중심 리더십 하고 있습니다. 자, 제4장, 권한을 나누면 배가 된다. Empowering 리더십입니다. Empowering 리더십.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empowerment과 empowering 리더십의 관계가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권한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empowerment 리더십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empowerment 리더십으로 조직의 구조를 바꾸자. 마지막 감성 에세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향할 비전과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 즉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효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 세우기, 이거는 지난주에 계속했던 이야기고요. 지금은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을 어떻게 최대화시킬 것인가,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잘 배치해야 된다,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잘 배치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IT 업계의 대부 빌 게이츠는 미래 사회는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이 뛰어난 리더로 성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리더는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리더가 좋은 리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거는 미국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선진국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나라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건 미국의 상황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구성원에게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구성원에게 이제 여러분 권한을 부여하고요. 권한을 분산하고요. 권한을 하부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요. 권한을 분산하고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어떤 그 권한의 부여나 분산이나 이양이 되지 않으면 사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잘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뭐 아주 어렵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조직은 점점 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자, 임파워먼트와 임파워링 리더십의 관계는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거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는 나옵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파워먼트는 무엇이고 임파워링 리더십은 무엇인가. 자, 임파워먼트,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시기에는 리더와 구성원들은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이게 이제 어려운데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수직적인 관계만을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 리더와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수직적인 관계냐, 아니면 구성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수평적인 관계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계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것을. 구성원과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겠어요. 릴레이션십이 제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릴레이션십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거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어떤 또 그 조직에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때는 지금 이 수업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이잖아요. 그죠? 전통적으로는 분명히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리더십을 요구해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나라에 따라 틀려요. 나라에 따라 분명히 틀립니다. 때로는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이 속에서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1990년대 이런 시대, 이제 산업화, 우리나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되어졌을 때 시대. 그리고 이제 1990년대부터는 우리나라 산업화가 완성되어지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88년도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눕니다. 확실히 우리는 1988년 올림픽을 통해서 88 올림픽을 통해서 확실히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어요. 사실 1990년대 이후에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데, 민주화된 세대, 그 민주화된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점점 더 이제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더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임파워먼트의 사전적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empowerment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empowerment는 권한 부여, 권한 분산, 권한의 하부 이양이다. 권한 부여란 조직 구성원에게 권한을 주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파트필더가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건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약간 이 설명이 좀 모자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empowerment, 이 영어 단어 그대로 보면 empowerment가 뭐냐면 이 단어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능력 전이입니다. empowerment, 능력 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회 다니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뭐, 다니지도 안 다니지도 대부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머리에 이렇게, 다른 사람 머리에 안수기도, 이게 안수기도라고 합니다. 손을 머리에 얹고, 꼭 머리 안 얹어도 됩니다. 어깨 얹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안수기도라고 합니다. 자, 안수기도를 왜 하느냐? 안수기도를 왜 하느냐? 이걸 바로 empowerment, 능력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empowerment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워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리더십으로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여기서는 권한이라고 한 거예요.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조직원들에게 부여하고 분산하고 이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임파워먼트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힘, 파워, 이 힘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줌으로써 그 사람 받은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쓰는 것이죠. 그만큼의 권한을,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만 선출하죠. 그렇죠?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을 임명합니다. 뭐 지금 한참 논의되는 법무부 장관, 뭐 행자부 장관, 뭐 많잖아요. 기재부 장관, 여러 장관들이 있잖아요. 외무부 장관, 많잖아요. 교육부 장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주니 당신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것을 하라. 그것도 임파워먼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그 사람한테 부여하고 그 사람이 그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권한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권한이죠. 그래서 권한 부여란 조직 구성원에게 권한을 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권한 부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것은 어려운 건 아니죠. 점점 더 조직도 그렇고요. 이 권한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는 거의 뭐 CEO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파워먼트란 리더가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직위에 합당한 권한을 구성원에게 이양하여 자율적 결정권을 높이는 활동이며 조직 구성원들의 수동적인 역할을 능동적으로 바꾸어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계속 여기 이제 나오는 단어. 항상 여러분 뭔가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건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효율적. 경영이 효율적. 뭐 그래서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수동적인 역할을 능동적으로 바꾼다. 그냥 지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 그 고난을 위임하고 어떤 고난을 위임받은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 부여받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처럼 뭐 싸운다 이래 되면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왜 세웠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리더가 구성원들을 임파워먼트 시키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역할인데 스튜어트가 한 말인데 첫 번째 역량 부여, enabling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좀 안 된다면 그다음 촉진, facilitating이라고 합니다. 촉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지원, 스포팅 또 알아서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상담, 컨설팅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는 것, 컨설팅을 해 주는 것. 그다음 멘토링 뭔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멘토링 해주는 것. 그 다음에 협동, 콜라보레이팅 함께 협동하는 것. 여러분 이 6가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먼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분명한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촉진시켜 줘야 됩니다. 그냥 냅두면 뭐 내버려둬도 잘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때는 계속해서 이제 촉진시켜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촉진하는데 못하는데 하면 그런 거 스포팅도 해줘야 됩니다. 지원도 해줘야 되고요. 잘하거나 잘 못했을 때 상담,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멘토링, 멘토로서의 역할도 해줘야 되고 결국엔 협동해야 된다. 콜라보레이팅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협동해야 된다. 6가지 역할입니다. 뭐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6가지 역할이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옥트와 뮤렐은 이 6가지를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정보 제공, 거꾸로 한 개씩 해보면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동기를 부여해야 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되고 역량을 개발해 줘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고 같이 평가해야 된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요 위에 거와 이것과 요 밑에 거 또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6가지 역할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한번 보세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것과 밑에 거 답을 찾으셨죠? 역량 개발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파워 이 힘을 더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효율적인 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효율적으로 이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나오는 게 뭐예요? 당연히 역량일 수밖에 없죠. 힘이죠, 힘. 할 수 있는 힘, 그게 역량이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을 개발시켜 주는 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힘, 역량을 개발시켜 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조직의 권한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권한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그럼 좋을까요? 권한 위임의 의미. 첫째, 권한 위임은 조직 구성 서로에게 상호 영향을 준다. 당연하죠. 예. 둘째, 권한 위임은 권한의 창조적 분배이다. 아니, 만약에 권한이 창조적 분배가 되지 않으면 권한 위임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표가 이만큼, 우리가 해야 할 목표의 일이 양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조직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 D, E, F 뭐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리더가 예, 이러한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게 한 팀인데 한 팀이 이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권한 위임을 하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권한 위임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라는 사람 넌 요만큼 해라, B라는 사람 넌 요만큼 해라, C라는 사람 넌 요만큼 해라, D는 잘하니까 요만큼 해라, E는 넌 요만큼만 하면 돼, F는 요만큼 하면 돼. 어쨌거나 이 전체를 다 통과라. 어쨌거나 이만큼의 권한이나 어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권한 위임이란 말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또 권한 위임도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걸 통해서 뭐 하자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거니까.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루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권한 위임은 연대이며 책임을 공유하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 너 이만큼 회의해놓고 못하면 네가 책임져 이런 게 아니에요. 팀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한 위임은 연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권한 위임은 연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못하면 네가 책임져야 돼 이게 아니라 함께 책임져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부 장관이 못한다. 그럼 교육부 장관이 당연히 경질되죠. 근데 교육부 장관이 못하면 누가 사과합니까? 대통령이 사과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임명한 임명권자의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자, 인파워먼트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역량, 능력, 의미, 그 다음에 선택. 우리가 어떤 능력, 힘을 더해 준다 할 때, 권한을 위임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으면 어떤 능력을 행사할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파워먼트의 실천 방법으로는 인파워먼트에서 조직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 위임 방법은 첫 번째, 작게 시작해라. 둘째,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해라. 그 사람한테. 셋째,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넷째, 적어 내려가라. 다섯째, 이정표를 만들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 이정표를 만들어라. 여섯째,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을 두려워 말아라. 언제든지 계획은 수정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재검토해야 한다.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에요. 계획은 다 이룰 수도 있지만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전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항상 재검토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7째, 계획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 마라. 아니,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가야지. 뭐 되든 안 되든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수정해 가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두려워 마라. 또 계획을 수정하는 것에 두려워 마라. 뭐, 8째, 업무가 마무리되면 과정을 반복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게 이 말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못 되면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능력이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적어 내려가야 된다. 말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정표가 그런 말인데 이정표를 만들어라. 계획을 재검토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하지 않는 것 다 두려워하지 말고 업무가 마무리된 과정을 반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여기까지 이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인데요. 시간을 그래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인파워먼트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다. 인파워먼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지로 가장 중요한 거. 인파워, 말 그대로 파워, 힘을 더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힘을 더해줄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왜 더해줄 것인가? 그 힘을 더해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힘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해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지 효과적으로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파워먼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인파워먼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